네, 반갑습니다.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기대감 크시죠? 네, 좋습니다. 네, 4월 달에는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아이, 좋아. 빨리 4월이 왔으면 좋겠죠?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종목. 갑자기요. 네, 팍 뛰어올란 종목. 뭐가 있었지? 라고 볼 수 있는 거. 뭔가 재료가 있거나, 뭔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은 사실 이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양봉이면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수가 들어왔다, 음봉이면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도가 들어왔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좀 잡아볼 겁니다. 오늘도 6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네. KM이라는 주식 먼저 볼게요. KM. 이 KM은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죠. 약간의 사자이빨 비슷한 느낌이죠. 네. 왜냐면 사자이빨이란 것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위쪽,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진행됐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여기서 사자이빨을 강의를 잠깐 해드리면, 주가가 상승을 해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점 지지를 유지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네, 전고점까지 돌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심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형태의 느낌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서 밑에 쪽에서 매수해가지고 반등,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냐? 추세가 굉장히 그지 같죠?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배당락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식 배당을 계속 해주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뭔가 원대한 꿈을 꿀 수도 있겠죠. 얘는 일단은 네,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린룸이라면 또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네, 금요일날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황사 때문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최악의 황사가 왔다! 해가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요, 뭐 생활용품이나 이 마스크 들어있는 이쪽에서는, 이 매출 비중이 작아요. 많지 않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클린룸 쪽이 거의 50%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라 보신 게 맞아요. 근데, 황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반등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반도체 클린룸이면 반도체 기업 아니냐? 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HBM의 어떤 수혜를 잘 받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클린룸에 대한 그 부분들인데 이게 소모품 제조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그 황사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아닌 여기 2020년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주가가 크게 뛰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반도체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제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슬슬 내립니다. 이제 마스크 필요 없어 라고 되는 거니까 점점 내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황사 왔다 해서 잠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네, 별 볼 일 없다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종목은 다 빠졌어요. 주가는 다 빠져는 모습이라서 아래쪽 저점 지지대까지 원래대로 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한 부분은 이제 다 끝났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잘 잡아주고 횡보만 해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요 5,000원을 넘겨줘야 됩니다. 주가만 올라가면 되지 않아요? 이동평균선 61선, 21선, 5일선 자체가요 여기 5,0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돌아서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야 될 산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길고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 거고 언덕을 여러 번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닥을 잡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박스 형태 이 매물대 여기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5,500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물론 봄철이니까 황사 관련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반짝반짝 하긴 할 텐데 그걸 가지고서 분위기가 크게 커지지 않을 겁니다. 거래량이 무려 23,000%나 증가해서 거래량 급증 종목 1등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4,500원 지지선 잡으세요. 4,400원 잡으셔도 되겠네요. 4,500원, 4,400원 지지선 잡으시고 그 위에서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글쎄요. 뭐 황사를 노려서 들어가시면은 뭐 괜찮은 것도 같긴 합니다. 단기적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저 같으면 지금은 매수 들어가지 않고요. 네. 들어가더라도 조금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끌려 올라가는 시점으로 해서 맨 포인트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다지 뭐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사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네 봄철에는 꼭 오기도 왔었죠. 그래서 봄철에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4월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 의문점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일단 지지선만 보면서 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 들어요.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 우리산업 볼게요. 우리산업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12,700%. 와우. 시간에도 상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전기차에 공급되는 히터죠.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별로 안 좋았는데요? 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얘가 이제 PTC 히터라는 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전기차 내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난방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히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꺼냈잖아요. 포르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전기차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뭐 성능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27초 만에 2조 원을 팔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네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한 부분에서 얘가 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 네 관련주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샤오미 전기차의 EV 전용 히터를 공급한다라고 예전에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잘 팔리면은 이만큼 또 매출이 잘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샤오미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시간에서 상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간다라면 샤오미에 대한 어떤 그 전기차에 대한 성능을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 네,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지금 2만원 정도까지 목표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염두에 두고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늦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살짝, 네, 힌트를 주긴 줬던 것 같은데, 저는 전기차 쪽을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패스를 시켰는데 요게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요. 이제 저점 잡아놓고 올라가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 그러면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싱크에서 따라드는 이미 늦어서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잘 홀딩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S&T 홀딩스죠. 네, 홀딩스 보도록 합니다. 요거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이 차익 매도를 통해서 떨어졌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S&T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S&T 에너지가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얘가 지금 보면은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한 주당 2주를 네, 발행하는 무상증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S&T 홀딩스는 바로 이 S&T 에너지의 뭐다? 네, 최대 주주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회사예요, S&T 에너지가.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뭐 기업이 실적도 좋고, 뭐 성장성도 좋고 그래서 좋다. 그다음에 아람코하고 전략적 파트너도 맺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있고 상당히 저평가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네, 2배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당 2주씩 주니까 와우 쭉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동안 워낙 네, 주가가 안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는 포인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여기서도 약간 이빨 기법이 형성이 되죠. 여기 이렇게 네, 그다음에 여기 거래량 터진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차익 매도가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기에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일단 무상증자를 통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약간의 이제 실망 매물이나 또는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고점 저항에 대한 매도 물량이 있을 거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때는 24,000원, 25,000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T 홀딩스는 어떨까요?
S&T 홀딩스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대주주잖아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무상증자를 받는데 가장 큰 수혜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주식수가 가장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주가 추이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요거야. 차익 매도를 많이 떨구는 긴 꼬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골든크로스 데드 이후에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난 모습이라서 현재 자회사들 실적 좋으면 좋아요. 다들 대체적으로 S&T 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봤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네, 더 높고 그다음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포함될 수도 있겠죠. PBR 보시면 아주 낮습니다. 퍼가 4배고요. PBR이 0.36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올라갔다가 떨궈서 차익 매도 들어간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약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S&T 홀딩스와 S&T 에너지 둘 다 월요일 날은 조금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S&T 홀딩스는 지지라인대가 22,000원 그 다음에 21,000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고요. 거기까지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22,000원 위쪽에서 아마 조정이 나오더라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나쁜 소식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주가 좀 떨어지면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사실 거면은 S&T 에너지를 사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굳이 자회사가 무중을 하는데 이거 모 회사를 살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무상증자를 노리고 들어가려면 S&T 에너지를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건 전략을 새롭게 짜줘야 되니까 그거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S&T 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22,000원대 위주 그 정도 라인대 보시고 그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면 네, 밸류업과 연결해서 보시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크린앤사이언스인가요? 네, 크린앤사이언스. 요거는 뭔지 아시죠? 네. 황사 관련주입니다. 그냥 이거 크린, 이름에서도 벌써 나오잖아요. 크린앤사이언스. 네. 깨끗한 것, 그리고 과학. 네. 그런 거.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죠? 네. 쭉쭉 올라와서 2020년에 올랐다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고 역배열 해소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저점 지지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 내렸잖아요. 솔직히 다 내렸기 때문에 더 볼 게 없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황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4월까지 넘어온 상태에서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최악의 황사다 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 물량이 많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네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지라인 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6,600원 지지선 보시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원상 복귀니까 별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일단 유리하겠죠. 단기적으로 나는 황사를 노릴 거야 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지금은 상승 쪽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요거는 매수를 따로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이슈, 네 황사 이슈가 있을 때는 반짝반짝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기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권장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롯데 손해보험 넘어갈게요. 네, 롯데 손해보험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 시적 나온다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 보험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들한데 나 혼자 잘났다고 올라갑니다. 나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예상되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사회이사를 최종적으로 선임을 했는데 누구냐? 이 성대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한생명의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오렌지라이프 인수합병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M&A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 이 지금 롯데손해보험을 M&A 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롯데손해보험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이 뭐가 돼요?
그 순위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등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데손해보험이 M&A 매각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인기를 끌 수가 있고, M&A 또 매각 이런 이슈가 붙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주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회이사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꼭 매각을 뭐 진행한다 뭐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뭐 진행은 될 거예요. 진행은 될 거라서 그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긴가민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차익 매도가 좀 나왔을 거고요. 차익 매도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밀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원대로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M&A 이슈가 너무 불거져 나온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팔린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주가가 이제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뭐 조정이 안 나오고요. 네,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횡보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일단은 2,800원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원상복귀 시켜서 다시 뭐 상승 포인트를 만들든 어쨌든 간에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 아래쪽 2,800원대 지지선 보면서 홀딩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지금 들어가시긴 좀 껄끄러울 것 같죠. 네, 매수는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구전자 볼게요. 더구전자. 주가 추이 별로네요. 안 좋습니다. 그죠? 연초에 잠깐 올라오긴 했는데 그 위에 좀 많이 떨어지네요. 얘는 애플 관련주죠. 애플 관련주, 카메라 모듈. 애플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종목이에요? XR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모습이 좀 있어서 분위기가 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애플이 요즘에 계속 안 좋죠.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금 잘 안 돌아가는 삐걱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AI에서 좀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지난해 실적도 지금 적자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 돌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두각을 내타낼 만한 그런 포인트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대신에 뭐 2차전지 쪽으로도 뭐 분위기가 좀 있죠.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XR, 그 확장현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느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쪽도 좀 그렇고, 아이폰과 관련된 이 애플 관련한 부분도 좀 그렇고, 좀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가 좀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올 때 팔아먹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더 올라가기 어렵겠죠. 현재 위치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 지지라인 때 7,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7,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7,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 매수 포인트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별 다 해소하기 전까지는 매수 들어갈 만한 이유는 없어요. 반면에 이제 인터플렉스는 지난번에 제가 매도해 드렸잖아요. 수익 많이 내고 이제 연초에 올라갈 때 매도해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실적이 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애플 관련주라서 조금 애매하죠. 네, 그래서 아직은 뭐 매수 타임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인터플렉스하고 이 더구전자 둘 중에 뭐 살려 그러면 저는 인터플렉스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 6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KM 우리산업, S&T홀딩스, 크린앤사이언스, 롯데손해보험, 더구전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터졌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항상 매매하실 때도 주의를 하시고 그렇게 신중하게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4월 달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